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함께 잘 헤쳐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자, 정말 읽어보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항운 노조 화이팅! 잘했다고 하는 거는 참 뭐 제 주변에 상반되는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7월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더욱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새해 인사 영상 먼저 함께 보셨는데요. 새해 첫날 전해드리는 정치권 소식. 오늘은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특보단 부단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해 첫날 이른 아침부터 이 뉴스와이드 주말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두 분 새해 첫날부터 또 방송에 아침 부지런히 나와서 수고해 주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바라겠습니다. 받으세요. 두 분께 모두 다 좋은 일들이 있으셔야 될 텐데 제일 좋은 거는 각 캠프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거일 텐데요. 서로 캠프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참 어떠십니까? 그러게요. 정치라는 게 참 둘 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는 좀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좀 퇴치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행복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윤기찬 대변인님도 짧게 인사와 모든 분들이 말씀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국가도 더욱 건강해져 가는 그런 한 해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두 분 모두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윤기찬 대변인께서는 오늘부터 다시 오랜만에 저희 주말 프로그램에 모시게 됐는데 선거 전에 이제 들어간 만큼 저희가 기존에 이종근 평론가님과 오랫동안 방송을 했었는데 당분간 이 선거 상황, 캠프 상황 네. 자세하게 캠프 상황과 입장을 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갔다가 또 지지율, 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 만난 모습 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뭐 말씀 잘 나누셨어요? 어? 말씀 잘 나누셨어요? 말씀이야 뭐 특별히 얘기할 게 뭐 있어. 잘 될 거예요 내가 보고. 이준석 네. 대표를 복귀를 좀 설득을 하셨나요? 뭐라고요? 이준석 대표 복귀하는 걸 좀 설득하셨나요? 아니 우리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이 선거에 대한 역할을 다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뭐 확답을 하지는 않은. 아니 뭐 확답할 만하지.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그 대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선대위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별 의미가 없어. 그거는. 아니 뭐 김종인 위원장 말씀 다 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럼 저도 아무 말은 안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 대표님께서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전 입장 변화가 이거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과 뭐 상황 공유 정도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선대위 해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도 변함 없으신 거예요? 저는 뭐 제가 굉장히 그 사퇴 이후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나 이런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럼 뭐라고 피드백을. 그건 김종인 위원장께 물어보시죠. 제가 이제 전화기 하신 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예. 만나실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만난 모습을 보셨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복귀와 관한 메시지가 선대위 복귀와 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 없이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물 건너갔다 또는
예정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복귀라는 게 자리 복귀를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자리 복귀는 큰 의미가 없다. 당대표로서의 역할도 선거 전략을 잘 세워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선대위의 상임공동위원장으로 오고 안 오고는 큰 중요하지 않다. 그 아마 이면에는 두 분 간의 대화 내용 중에 선대위의 앞으로 활동 방향이나 조직에 관련된 얘기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는 이렇게 가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듣고 아마 고민을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상당히 갈등 내지 간극은 없다. 특히 윤 후보와도. 왜냐하면 선대위 활동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것은 결국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모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에 대해서 후보 뭐 교체를 한다든가 우리 당의 후보는 윤 후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해소가 됐고 다만 각자 당선을 위한 역할에 대한 서로 간의 임무 분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선대위 복귀하는 것이 당선에 꼭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당선에 꼭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도 그런 의견들은 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의혹들이 사실 판명되기 전까지는 오늘 67일 차인데 대선 예. 네. 67일 전인데 67일 만에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의 어떤 그 기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저희는 근거 없다고 터무니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선대위 복귀했을 때 그런 공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은 선대위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선거 전략상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스스로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모종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대위 측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가 아니고 각자 국민의힘 내에도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준석 예. 대표만이 갖고 있는 2030 남성 세대들의 어떤 지지세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예. 또는 그 지지세를 소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려면 어느 정도 본인의 독자적인 행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갈등이 뭔가 봉합되는 모양새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그게 여론에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뭐 통화도 하고 또 뭔가 선대위에 좀 끌어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필요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제 갈등의 진원이 내부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차 안 무너져 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 본인도 이것은 내가 선대위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 예. 다만 어떤 조언을 쓸 뿐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부각시키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향후 바깥에서 어떤 선대위 내부를 향한 말씀은 조금 조심할 걸로 생각이 돼요. 예. 그렇다면 갈등이 이렇게 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선거 운동 진행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것은 내생 변수가 스스로 치유가 될 것이고 예. 외생 변수로 됐다 그러면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자연 치유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갈등은 상당 부분 지금 봉합이 돼 있고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당 대표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박신영 단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아마 계십니까? 외부에서 이제 갈등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런 예. 상황인데. 실제 송영길 대표도 이제 이준석 대표 네, 측 네, 네,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당원 당규상에 당 대표가 당무 권한이 후보한테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 대표의 역할이 크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선대위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 예. 이상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좀 제법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명분용이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악의 갈등으로 가는 상황은 막자 이 예. 정도로 보여지는데 최악의 갈등은 뭔가 하면요. 제 느낌입니다. 뭐 제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후보 교체론의 진원지가 네.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후보 쪽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준석 대표의 사생활 문제에 관련돼서 언론에 노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갈등은 가지 말자. 그거는 서로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 또는
그런 말들을 정치권에서 돌렸을 가능성이 돌리지 말자는 충분히 거죠. 예. 있었을 것 같나요? 아니면 그건 오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죠. 저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말들에 의해 가지고 서로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는 상황은 예. 막아두자라는 저는 취지의 정도의 아마 결론이 나지 왜 않았을까. 여쭤봤냐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의 뭐 관련 의혹들 네, 여러 네. 가지에 대해서 뭐 윤핵관 관련 설 이런 이제 것들 그런 설들이 않았습니까? 이 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뭐 뜬금없는 메시지를 내서 갈등을 증폭시킨다거나 더 이 후보에게 이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하지 말자. 뭐 이 정도 저는 합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선거 전략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농단과 비슷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까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저는 해결되기는 어렵고 하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뭐 방송사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멘트를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그것이 마치 이제 뭐 후보 측이나 후보 측근이나 네.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것이 후보는 당선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대선을 감정적으로 치를 수는 없는 것이고 가사 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감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당선의 당사자인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 자체가 어떤 타격을 받게 되면 선거운동에 지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그럴 수는 절대 없겠습니다만 측근들도 송 마찬가지죠. 대표도 이제 언급한 게 이제 윤석열 후보 근처에 있는 그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그 아니겠습니까? 전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낙마시킨다라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든 윤 후보가 각을 세우든 각을 세우지 않든 당대표가 낙마된다거나 당대표가 타격을 입는다거나 또는 윤 후보가 타격을 입는다든가 모든 요소들이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핵관들도 감히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 관련한 그렇게 할 이유가 수가 전혀 없다라는, 없죠. 예.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뭐 특정 편향된 시각이고 사실은 이 중차대한 대선 전국에서 예. 그렇게 할 만한 동인 자체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일각에서 어떤 예. 약간의 이간계 죄송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인정을 창당설, 네. 정계 개편설 이런 것도 예. 자꾸 제기하시는 게 네. 사실은 뭐 정치 면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예. 근데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근 40%대 가고 있는데 예, 예. 그런 창당설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들도 예, 예. 저는 다소 이가지책이 아닌가라는 방금 윤 생각이 대변인님께서 민주당이 이관계적인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일부 동의도 되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 이제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서 창당 전문가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예. 당에 있을 때 당을 깨고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든다거나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새시대 준비위에서 대변인이시니까 뭐 정확한 입장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창당 관련한 작업은 오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했습니다만은 어제자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전혀 네. 그럴 계획이 없고 고려도 없다. 예. 근데 우리 박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 김한길 대표의 어떤 이력 때문에 그렇다면 천정배 의원님도 똑같아요. 천정배 의원님도 사실은 당을 여러 번 만들고 예. 나오시고 서울, 안산, 송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광주 예. 서구 을까지. 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영입돼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정계 개편을 위한 건가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는 게 김한길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통합의 정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정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궤가 맞춰지는 게 기존의 국민의힘은 있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와 이 또 새로운 세력들이 김한길 대표 당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예. 있는 거고요. 예, 예. 천정배 의원은 반성문을 쓰고 복당을 한 겁니다. 민주당으로 아예 들어와 버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그 케이스를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또 이 당을 만들고 이제 지역을 옮기는 과정에서 천정배 의원도 저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예. 네. 그 스케일이라든가 이 하는 방식의 수준은 김한길 대표 훨씬 뛰어났죠. 제가 마무리 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시각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당내 지지를 못 받고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됐다. 그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 정격이 필요하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의원들도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사실상 거의 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 내지 창당 또는 재창당을 할 동의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얘기가 좀 많은데요. 지지율 얘기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6.8%, 윤석열 후보가 30.8% 나온 조사 결과도 있고 지금 예. 그 내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긴 MBS 합니다만. 결과가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네, 거죠. 네. 자, 지금 이 같은 흐름과 추세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박진영 부단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사과와 그다음에 이 국면 전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지지율이 팍팍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오를 뿐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차이가 저는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비전과 리더십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반문재인 정선에 기대서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측면, 네. 그리고 리더십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당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또 이 가족 문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그것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그리고 극단적인 이 메시지, 이 여야를 떠나서 이 대선 후보로서 좀 품격의 문제를 논할 만큼 거친 메시지를 내면서 저는 국민들에게 이게 더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면을 좀 짚어주셨는데 아까 앞서서 당내 갈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직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좀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혹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영향을 보십니까? 미쳤다고 봅니다. 이제 이 갈등이 노정돼 왔던 건 사실이죠.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대표나 아니면 그 윤 후보나 김종인 총괄위원장 입장에서는 선대위 운영과 관련돼서 충심에 따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외부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네.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의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내부로 노정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 결과가 나온 건데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결과가 이제 길지는 않을 거고 네. 지금 상당히 차이나는 여론조사 발표도 나오지만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뭐 그걸 제가 벌어지는 뭐 결과가 나오는 걸로 특정 보시죠? 해당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공정치 못하고 애매한 설문이 좀 들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백중세다라고는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백중세를 어떻게 탈피하실 것인가는 이제 선대에서 고민 중에 있는데 예, 다만 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벌어졌던 정권 교체와 정권 안정론, 정권 유지론의 차이가 좁혀졌다가 요즘 다시 조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저 지지율의 그 상승세도 일정 천정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송영길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2%면 이긴다라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42%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도 됐어요. 당선되실 때. 예, 예.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24~5%고 안철수 대표가 21%란 말이에요. 단순 합으로 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는 거였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그 기준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은 송영길 대표님도 12% 정도의 최고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닌가. 네. 따라서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이번 대선의 어떤 뭐 큰 그것이 변수? 아닌가라고 네.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다면 정권 교체율에 그 지지율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인도 판단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강한 발언을 하는 이유도 정권 교체를 위한 전선의 선명하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말씀해주신 이 단일화 부분 네.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지율 안철수 후보가 6.5%를 받은 조사인데요. 어떤 조사에서는 10%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그랬었죠. 결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 또는 주춤하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저거는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빠진 만큼 꼭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이런 모양새인데 그래서일까요?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단일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단일화 이야기는 예.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차기 정부에서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연합정부 통합의 이야기를 한 거지 단일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후보를 합치자 뭐 이런 논의 뭐 그런 걸 그까지 검토하고 저는 있는 나온 단계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아니다라는 보고요. 말씀인가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인 게요. 지금 이 정치 국면을 한동안 우리가 끌고 왔던 게 반문재인 정서, 그다음에 정권 교체론 이게 가장 큰 프레임으로서 작동을 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인 리스크, 예. 그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과거 지향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전선이 흐트러졌어요. 새로운 전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래 비전에 갖고 있는 세력 대 구태를 지속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흐름이 다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되는데도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지속적으로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는 이게 뭐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왜 전략적인가 하면은 중도라든가 이 무당파층이 정치 혐오라든가 진흙탕 싸움을 이끌어내 가지고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지금 보수층들이 지지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도가 높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표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후보가 양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도라든가 이쪽으로 빠지는 표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예.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에 더해가지고 또 다른 전선, 과거 대 미래 이런 전선이 또 다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전략으로도 나쁠 뿐더러 가치지향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전술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제3세력의 이 유동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1, 2등 후보 둘 다에게 예. 약간은 불안정하죠. 지금 선거까지 한 민주당에서도 70일 정도 남았는데 안 후보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훨씬 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저는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예. 지지율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도 아쉽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단일화는 민주당 전혀 후보 가능성이 지지율은 없는 건가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 예, 안철수 예. 후보 지지율도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만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박빙세 지금 네네. 계속 혼전세 양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양강 후보 간에 엎치락 뒤치락.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방금 차윤 앵커 지적처럼 조금씩 더 올라가서 뭐 10%에서 15% 사이까지 된다면 양 후보 모두 사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아쉬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일화 손을 뻗칠 뭐 가능성이 단일화라든가 없을까요? 연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도 저는 좀 정치를 이제 좀 한 10년 하셨으니까 좀 네. 눈치챘을 거라고 보는데 중도 후보는 단일화 협상에서 보수 후보나 진보 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중도를 지지하는 분들은 로얄티가 강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언제든지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단일화 여론조사라든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보다는 어떤 정부에 대한 참여 문제라든가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보고하는 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예.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뭐 단일화는 아니라고 지금 박 부단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만 네. 이런 연정이라든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야권의 단일화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공학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이 갈등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를 예. 선진국이라는 우리 가치와 시대적 눈으로 네. 새롭게 한번 재구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예. 측면에서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찬 대변인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억에 나는 게 사실 재보궐 선거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뭐 이런 거 굉장히 반대했었고 최근까지도 안 후보와 윤 후보의 이런 단일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는 좀 그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손을 뻗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그 특징은 그 정치 환경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세요. 그러니까 정치 환경에 맞는 어떤 뭐 정치 행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이건 소신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뭐 안 후보는 절대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 후보와 단일화해도 의미가 없어 이것이었지. 그런데 예전에는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는 절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우리 인터뷰가 후보를 위한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약간의 뭐 낙인 찍기 비슷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언제든지 상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정권 교체론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건 이제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 안철수가 대표가 가기는 어렵죠. 본인이 왜냐하면 직접 들어가기는 정권 어렵다. 교체론에 내에서 있었던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예. 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권 유지론을 주장한 민주당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제3지대로는 이런 거죠. 다당제를 전제로 한 뭐 정치 연합 해가지고 군소정당 합치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 등과. 예.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선거 전에 그럼 후보 간의 단일화까지 단일화라기보다는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죠. 다당제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서 예전에 처음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안철수 후보일 텐데 예. 어쨌든 본인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가면 저는 정책 연대는 이제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10%가 넘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열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지지율 상승 시기를 보면 어쨌든 정권 교체론 내에서 움직이는 지지율을 추이기 때문에 안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서울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내지 하여튼 뭐 연합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영입이 됐을 때부터 안철수 후보와 관계가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물밑 작업 같은 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요. 네. 있어도 다만 말씀 이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다만 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이제 그 발족한 취지가 네. 국민의힘을 당장은 이제 함께하기 어려워도 이 정권은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예. 많은 분들을 함께하자 이런 플랫폼 기능이거든요. 네. 거기는 안철수 후보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짧게 최근에 야당 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교체론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요. 예. 이미 보수 진보의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영원하면서 60%씩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못 다룬 내용들은요. 내일 이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2022년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요. 저도 호랑이띠 해여가지고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는 더 뜻깊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비롯한 모든 대표 선수들에게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